안녕하십니까. 이진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첫 장마가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건강에 좋지 않은 게 다 지금 세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아주 심해지고 있고 장마도 오고 있고 또 폭염이 지속되고 있었고, 하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뭐 주변에서 제 나이에도 벌써 안 좋은 일을 당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내 건강보다 더 소중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거고, 또 오늘도 부동산에 관련된 아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죠. 초미의 관심사인데, 아직 안들만 나옴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 가지 뭐 거의 확정적이라고 하는 안도 나왔고, 보유세 얘기입니다. 2005년에 처음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인상을 얼마나 할지 초미의 관심사겠죠. 오늘도 그런 주제로 보유세 인상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보유세 인상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작하시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을 크게 나눠보면은 세 종류죠. 예.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보유 단계, 그다음 이제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취득이라든가 양도 단계의 세금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뭐 안 사거나 안 팔면은 안 내는 세금이에요. 그렇죠. 이제 보유 단계에 내는 세금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유세를 크게 대별하면은 뭐 이제 재산세가 가장 많을 거고요. 뭐 또 토지 같으면은 뭐 종합 토지세가 있겠지만은 그것도 이제 재산세 개념이고, 그 다음에는 재산세 이외에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종합 부동산세가 있는 거죠. 종부세. 또 이런 그 보유 단계에서 준조세 형태도 있는 거죠. 이제 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뭐 건강보험료 같은 이런 준조세가 늘어나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이제 보유 단계의 세금이라는 거는 그냥 보유만 하고 있으면 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세금을 인상하게 되면은 결국 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어떤 액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예. 보유세를 높이긴 높이는데 재산세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두 번째 2탄으로 준비한다 그랬던데요. 그래요? 하반기에. 네. 근데 그거는 뭐 안이 나오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재산세를 전체적으로 높이는 선택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세를 내는 국민이 안 내는 국민보다 더 많거든요. 그렇죠. 세대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올 4월 1일부터 다주택자 중과세가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는 3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강남 같은 경우에 뭐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나 뭐 이런 게 걸려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최고 뭐 주민세까지 해서 한 62% 세금을 내니까 이런 건 안 내놓겠죠? 팔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아주 강력한 양도세 중과세 방안이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죠. 예. 이걸 뭐 달리 표현하면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분들, 다주택자들한테는 이제는 사실 그 빠져나올 수 있는 퇴로가 차단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차익을 본다 하더라도, 장기 보유에서 차익 본다 하더라도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은 뭐 남는 게 아니고요. 남는 게 아닌 정도가 아니고, 지금 만약 뭐 주택의 경우에 세를 주고 있고 또 뭐 이렇게 3분의 2 가까운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당하면은 본인 돈이 들어가야 될 판이에요. 전세를 돌려준다든지 이럴 경우에 자기 자전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본인 돈이 있어야 그렇죠, 팔아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퇴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이제 보유세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정부안은 아닌 것 같고, 예. 이제 뭐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해가지고 이 보유세 개편에 대한 위원회 권고안으로 이제 나온 것들이 뭐 1, 2, 3, 4안 해가지고 나왔는데, 뭐 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크게 보면은 덩어리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종부세라는 게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내니까 이제 공시 가격의 시가 반영률을 높이는 방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에 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공시 가격 곱하기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해서 거기서 이제 과표를 잡기 때문에 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현재 80%인데 이걸 이제 연차적으로 뭐 10%, 20% 더 올려서 100%에 100%, 근접시키겠다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표별로 세율을 인상하는 이런 방안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걸 이제 주택 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게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뭐 어떤 방향이든지 종부세를 증세하는 쪽으로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직은 뭐 이게 정부안이 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주택 시장이 좀 침체된 상태이니까 좀 약한 안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앞으로 또 더 집값이 뛰면은 이 안이 강화될 수 강화되겠죠.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올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뭐 매일경제 나온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있는데 공정가입 비율을 10% 올리고 세율을 한 2.5% 이제 고가주택을 올렸을 때 세부담이 는 걸 보니까 지금 한 시가 20억짜리 주택은 종부세 47만 원인데 30억 주택 대선 174만 원 정도로 낸다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아마도 그런 결과로 갈 것 같아요. 가급적 1주택자들은 좀 보호하고 그렇죠. 다주택자들한테는 그 뭐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갈 것 같은데. 근데 1주택자도 타켓 마케팅 타켓 증세라 그래서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세율을 높일 거로 누진도를 높일 거다 뭐 이런 안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안도 뭐 일부는 채택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전체적인 흐름 그렇죠.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다루기에는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어쨌든 다주택자는 강화하고 1주택자한테는 크게 강화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보유세를 높인다는 거는 일단 보유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되도록 보유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 내다 팔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조정 지역에서는 팔 때 내는 세금이 세고 비조정 지역은 팔 때 내는 세금이 낮습니다. 이런 구조가 돼 있고 일단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종부세를 많이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걸 선별 매도해야 되느냐 이제 이 선택의 기로에 쓴 거죠. 그러면 이제 선택 기준이 그거죠. 팔았을 때 세금 많이 안 나오는 거 이걸 선택하게 되고. 그럼 비조정 지역을 걸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많이 안 오를 만한 그걸 걸 먼저 아무래도 던지게 되겠죠. 그럼 확 대표님은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했던 드디어 똘똘한 놈으로 이제 그게 이제 고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도 지금하고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조를 만드셨잖아요. 그때도 이제 뭐 똘똘한 놈 한 채 이런 식의 뭐 프레임이 만들어졌었는데 지금도 만약에 종부세를 강화하면은 똘똘한 놈 한 채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좀 이제 그 만약에 이제 똘똘한 한 채가 됐을 때는 일시적으로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별로 안 좋은 것들 버리고 똘똘한 거로 가니까 뭐 소위 말하는 뭐 강남권 도심권에 뭐 제대로 된 집 한 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어쨌든 다주택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여러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투자자들이 사라진 시장에서 과연 이제 집 지을 사람들이 우량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은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고요. 이게 이제 또 전세가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도 나타나지만은 단기적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교육이라든가 여러 문제 때문에 뭐 소위 강남권에 진입하려는 수요층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유 부담이 크다면 차라리 전세로 들어오겠다는 수요층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번에 그 한남동 거 이름 뭐죠? 한남 나인원인가 예, 나인원도 선임대로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뭐 돈이 참 갈 데가 없긴 없나 봐요, 그죠? 임대료도 굉장히 비싸게 그 책정. 20매동이가 보증금 넣어야 되고. 아니요, 40매동. 40매동. 그러니까 갈 돈은 없고 좋은 집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자꾸 묶어놓고 이거는 이제 면제부를 준 거잖아요. 2년 살아보고 사도 된다고 이렇게 했으니 들어간 사람은 이번 분양가 어쨌든 그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들어간 분들은 뭐 이제 계속 불을 창출해 내는 거죠. 들어가는 순간,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자꾸 이렇게 세금을 인상하는, 특히 보유세를 인상하는 이런 게 이제 뭐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상위 2% 정도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98%는 안 내는 세금이니까 이게 뭐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갖고 올 부작용도 사실 만만치 않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종부세를 매년 연말에 내게 되는데 네.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을 보통 이제 9월달에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연말이 가까울수록 그래도 어느 정도 소비를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계층들이 종부세 때문에 종부세가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현금을 직접 납부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부담스럽죠. 그러면은 그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내기 위해서 결국은 소비를 안 하게 되는, 가뜩이나 지금 소비가 부진한 상태에서 경제 전체 주름살을 줄 수 있다는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시가 과세의 문제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가 과세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종부세 만들어질 때 안을 논의했던 게 2003년도인데 예. 그때도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렇게 시가라는 거는 자꾸 변동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올라갔다가 또 어떨 때 시가가 떨어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종부세가 재산세 이외에 누적적으로 내는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이제 공시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공시 가격이 시가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변동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보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보유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일단 그 원칙이 추세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떨어지지 않는다 해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 반영률을 계속 올라간다 우상향으로 생각하고 과표를 잡고 증세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참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도 사실 처음부터 그럼 취득 단계에서 얼마로 돼 있으면은 여기에서 내가 얼마를 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미리 계획을 가지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데 시가로 과세하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자꾸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이 규제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예. 뭐 이제 세금에 대해서는 양도세도 중과가 됐지만은 또 보유세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룰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바꿀 수 있다. 예. 룰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어떤 그 안정적인 틀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시장 참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룰을 바꾸는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예측이 불가능하고 불안정하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 이제 투기란 이름으로 다 매도를 해버리니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뭐 이렇게 많습니까? 하여튼.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뭐 규제를 하는 것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긴 있어요. 뭐 많이 오르면. 그럼요. 정책산업이죠. 주택산업은 정책산업이긴 한데 너무 가변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예. 그러면은 과연 이 상황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정말 뭐 이 보유세로 인해서 주택 시장의 투자로서의 주택 시장은 사라질 건지, 이런 걸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똑같은 질문이 2003년도에 막 종부세 논의가 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에도 이 룰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룰이 그냥 망고불변일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좀 저 나름대로 조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종부세의 납세자는 네. 소유자일지 모르지만은 종부세의 담세자는 결국 임차인이 될 것이다. 세입자가 될 것이다.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주택의 포지션을 던져 버릴 거냐, 네. 이제 앞으로 과연 그러면 투자는 멈춰야 되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 부동산 시장이 단순히 부동산 시장으로 지금 청산주의나 뭐 이런 것처럼 정의로운 시장처럼 보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어라고 말씀하셨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종부세 납세자는 소유자일지 모르지만 담세자는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결국 그게 전세값에 이제 부과가 돼서 임차인이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복합한 문제잖아요. 지금 경제 시스템 구조상. 하여튼 룰이 뭐든지 사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룰을 바꾸는 데는 엄청난 그게 어떤 사람들은 개혁이란 말로도 하지만 시장은 이 급격한 개혁?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보호주의를 택한 이유가 우리만 잘 살자 지금 택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보호주의가 언제적 보호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지지층의 그 지지를 받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변화에 대해서 너무 이런 급격한 변화죠. 이거는 급격한 변화가 아니고 시장을 자꾸 얼어붙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면 뭐 과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환영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요. 이게 과연 그러면은 정말 이 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렇게 종부세 뭐 한 1조 정도를 더 걷어서 전체 세수가 얼마인데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라디오 듣는데 그 일반 국민이 낸 세금은 5천억도 안 된대요. 전부 법인이 보유한 세금이 그렇게 느는 거고. 우리 곽 대표님이 오늘 이 얘기는 전 처음 똘똘한지는 알았는데 이거 담세자는 결국 임차인이 될 것 같다. 이 말이 모든 게 함축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안정성이 결여되면 그 건설업체가 참여를 안 하면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를 거고 그 실질적인 피해는 무주택자나 현재 집이 없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받을 테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부세를 1조를 더 거두면 전세는 한 100조 더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장마 오기 전에 좀 꿉꿉한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이 보유세 인상이 집값에 미친 영향이란 주제로 얘기했는데요. 뭐 곽 대표님이나 저보다 숫자는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계시겠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라는 데서 합리적으로 담세자가 임차인이 되지 않고 담세자가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